자, 그럼 발제위원 지금 종합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토론 진행은 저희 당국대학교 김행 교수님께서 맡아주겠습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자리부터가 굉장히 이 마을 토론이 조금 자유스럽게 얘기를 하고 서로 얼굴을 다 바라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정중앙에 앉아있다 보니까 제가 MBTI I예요. I라서 이로 보이지만 사실 굉장히 I라서 그런데요. 오늘 발제 내용도 어찌 보면 국가적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주셨고 또 다음 박장철 센터장님께서는 이제 시에서 이 통합적인 부분들 그리고 정진 이사님께서는 이제 마을 단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셔서요. 오늘 토론이 정말 저희가 사람과 행정 이 두 가지 부분에서 어떻게 이 수원이 잘 밸런스를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협업이라는 측면에서 일단 조직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 센터 재단에 있는 센터 이외에도 수원문화재단 그리고 수원자원센터 국가는 발전협의회 그리고 연구원 이렇게 지금 주로 저희가 하는 기관에 주요한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최용진 부장님 그리고 최영하 센터장님 그리고 박종원 사무국장님 그리고 최석관 연구원님이 말씀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남기민 과장님께서 조금 수원의 방향성에 대해서 생각하는 말을 이야기해 주셨으면 어떤가 싶습니다. 그에 앞서서 토론자분들을 저희가 좀 소개를 안 드린 것 다 알고 계신가요? 아니 아시기도 있지만 조금 그래도 잠깐만 일어나셔서 인사를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 토론 순서대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진 수원문화재단 문화예술부장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최영하 수원자원봉사센터 센터장님 오셨습니다. 네. 박종화 수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최석환 수원시정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장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남기민 수원특례시 마을자치과장님이십니다. 네, 그러면 최영진 부장님부터 말씀 한 어떨까요? 프로에서 또 많은 의견을 주실 것 같아서요. 5분에서 8분 정도로 이야기를. 네, 좀 순서대로 말씀해 주시고요. 네, 혹시 질의가 있으시면 처음이니까요. 너무 많은 토론을 내용을 얘기하는 건 부담이 되실 것 같고요. 그냥 간단한 제가 느끼는 것만 간단하게 한 두 개 정도만 하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부터 간략히 하면은 후에 질문하고 연관이 돼 있어서 그런데요. 직함이 문화예술부장으로 돼 있는데 겸직을 하고 있는 게 문화도시센터장을 같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뿐만이 아니고 도시 전체에 대한 문화적 접근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하고 있다 보니까 오늘 마을 포럼이 문화도시 측면에서 많이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아요. 실제로 도시재단이나 다른 협업기관들과 문화도시와 관련된 협업들을 실제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지 아까 첫 번째 최인수 대표자님께서 대안으로 협업을 얘기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저는 협업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문화도시가 수원이 본도시로 선정되고 2년 차에 들어왔거든요. 올해. 근데 5월 봄에 문체부에서 문화도시 평가 기준을 완전히 틀을 다 싹 바꿨습니다. 완전히 바꿔가지고 거의 새로운 시스템으로 사업을 재구성해야 되는 상황까지도 지금 갈 것 같은데 거기서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아까 퇴족이 얘기하시면서 공공성과 가치 역량을 X축, Y축으로 하셨듯이 여기서 두 축입니다. 첫 번째 기존에는 과정 중심, 기획자 양성 중심이었다라면 철저하게 성과 중심으로 가라. 수치로 나올 수 있는 성과를 내라.
그다음에 두 번째가 공교롭게도 또 그 협업 강화입니다. 협업. 그래서 도시 협업, 그리고 사업 간 협업이나 지자체 내에서의 다른 사업들 얘기가 있고 또 각 지역 간, 문화도시 간, 다른 시군과의 협업을 그 30점 배점을, 20점 배점을 거기다 강화를 줬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문체부 평가 기준은 어떻게 해나가라라는 퇴로를 나름 열어줬다라는 느낌은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성과 중심으로 가는 거에 대한 그 문화도시 당초 취지에 있어서 문제점들은 많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협업을 강화하라라는 퇴로를 열어준 거는 나름 합리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다만 그런 구체적으로 협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다음에 그다음에 성과 중심으로 측정할 때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들을 측정해라. 정성적 평가를 어떻게 측정할 건가. 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일단 그 마을 포럼 여기 아까 발제와 관련돼서는 협업이 키포인트였는데 과연 이 문화도시와의 차이는 문화도시는 재원 마련이 돼 있는 구조거든요. 국비를 12 매칭이지만은 국비 12로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그걸 어떻게 쓸 거냐는 문제에 주 포인트가 맞춰져 있다라면은 이 마을 포럼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지식이 짧은 면도 있지만은 이 재원은 어떻게 조달을 하는가가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고민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 마을 포럼 구체 재원 조달에 있어서 문제점들은 없는지.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좋으시다고 말씀하셨지만은 그 재원과 관련해서 이중고가 존재할 것 같습니다. 먼저는 지방세수 자체가 주는 거에 따라서 시 자체 예산이 줄어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지방부 쪽은 그대로 그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은 또 의회 쪽은 기조가 바뀌었거든요. 의회 쪽에서 과연 이런 예산을 그 이전만큼 또 해줄 수 있을지, 그 세수 감소와 그 정치적 형황에 의한 추가적인 감소, 이런 재원하는 부분이 오히려 이 마을 포럼 조금 더 문제가 고민이 되지 않을까. 물론 아까 협업을 강화해서 풀어야 되겠다는 이슈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방안도 좀 구체적으로 좀 의견이 나눠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화도시를 사례로 말씀을 주셨는데요. 오늘 저희 포럼을 조금 더 깊숙하게 들어가기 위해서 토론자분들께 조금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실제로 지금 현재 소속되어 있는 기관이 이 마을 만들기와 이 센터와 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점이 조금 더 중점이 돼야 되고, 그리고 또 센터가 어떤 부분을 더 손을 내밀고 또 어떻게 했으면 더 좋을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 의견을 드립니다. 조금 말씀 아니면 조금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와 볼까요? 네네. 그러면 다음으로는 수원자원봉사센터 센터장님께서. 네, 안녕하세요. 자원봉사센터 최영화 센터장입니다. 사실 이제 자원봉사와 마을자치는 굉장히 밀접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겹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좀 제가 이렇게 발표하시는 것들을 들으면서 또 굉장히 다른 부분도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 지금 이제 마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각 동마다 자원봉사 활동을 상담해주고 연계해주는 동코치라는 이름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수원에 이제 11개의 동에 배치되어 있고, 공유냉장고가 현재 10곳, 저희 센터에서 물론 이제 지속가능협의회에서도 관리를 하지만 저희 센터에서 10곳의 공유냉장고를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 저희가 상반기 동안 동 코치님들이 활동하는 동을 다 방문해봤고, 또 공유냉장고가 운영하고 있는 매니저님들을 다 만나서 지역의 상황이나 그리고 어떤 것들이 어렵고 또 잘 되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서 잘 되는지를 저희가 일단 다 다녀보면서 얘기를 나눠봤거든요.
일단 동 코치님들의 가장 어려운 점은 이제 동 코치님들이 하는 일은 각각의 동이 안고 있는 마을의 문제를 직접 찾아서 자원봉사자와 연계해서 특화 사업을 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센터에서 11개 동 코치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동 사업을 두 가지 이제 큰 카테고리로 하는데, 일단 공동 사업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센터에서 주도적으로 이제 이끌어 주니까. 근데 특화 사업을 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이 그 마을의 문제를 찾는 것이 어렵고, 그리고 마을의 문제를 찾아서 실제로 이제 활동을 하려고 하면 누구와 활동을 해야 될지에 대한 것들을 못 찾겠다는 어려움, 그리고 기존에 이제 활동하셨던 많은 자원봉사자분들이 주민자치회, 그다음에 통장, 여러 이제 주민 조직으로 다 빠져버리니까 실제로 이제 자원봉사를 하실 분들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고민거리는, 그러면서 이제 요구하신 게 이 주민자치회 안 조직 안에 자원봉사 영역도 포함시켜줬으면 좋겠다라는 요구가 가장 컸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저희도 좀 이렇게 보고 자료를 지금 만들고 있기는 하지만 한번 건의해봐야 되겠다라는 점이기도 해요. 주민자치 조직 안에 그러니까 자원봉사의 영역도 명확하게 포함이 된다면 저희가 협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리들도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유냉장고 매니저님들 쭉 만나봤을 때 이제 굉장히 잘 운영이 되는 곳도 있고, 지금 당장에 이제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은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근데 대신에 이제 우수한 잘 운영되고 있는 것들은 어떤 수범 사례로 만들어서 지역에 또 배포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잘 되고 운영되고 있는 곳이 주민자치회를 어쨌건 공유냉장고 자체가 지역에 기반한 어떤 통로인 거잖아요. 나눔과 그다음에 환경을 함께 우리가 주민들이 고민하는. 그래서 근데 그 핵심에는 잘 되고 있는 곳 두세 곳의 핵심 조직이 주민자치회였거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였고, 그래서 거기에서 또 문제의 그 해결점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도 센터에서도 내부로 이제 고민하고 있는 점이, 마을 단위의 이런 사업들을 센터가 기획하고 있는 사업들을 확대해 나가야 시민의 참여를 이렇게 끌어낼 수 있다고 보는데, 근데 사실 가장 필요한 것임에도 가장 사실 센터에서 고민이 많은 사업들 중 두 가지가 지금 이 두 가지의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상충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건 이거를 폐지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기로에까지 서 있는 사업이기도 해요. 근데 또 오늘 와서 얘기를 듣다 보니 이건 반드시 우리가 해결해 가야 되는, 같이 고민해 가야 되는 협업 구조를 이끌어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물론 센터 자체에서도 그냥 고민만 하지 않고 이렇게 협업 구조를 조금 더 구체화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희도 이제 센터에서도 사업을 여러 가지 기관들과 봉사 단체들과 이제 네트워크를 할 때 고민되는 것이, 네트워크에서 기존에 이제 저희 센터에서도 이제 사업의 이렇게 구조를 보면 센터에서 봉사 일감을 마련하고 봉사자들 모집하는 구조로 갔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것들을 바꿔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를 하는 과정에서도 그냥 우리끼리 네트워크의 그 범위가 굉장히 좁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자원봉사 영역이 굉장히 많이 확대되고 있고, 시민들의 관심도 굉장히 기존에 이제 뭐 돌봄이나 복지의 영역에서 관심사 자체가 시민들의 관심이 넓어졌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는 한계가 있고, 분명히 이제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그룹하고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가 그룹을 조금 더 많이 저희가 네트워크하고 파트너십을 구축해 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마을 코치님들하고도 얘기를 나눠보면, 이렇게 저희도 특화 사업이라고 해서 쭉 보다 보면 거의가 유사해요. 근데 과연 그러면 이게 마을의 주제라고 삼았던 것이 주민들의 관심사인 건지, 아니면 동 코치님과 일부 그룹들의 그냥 관심사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주민들이 관심
가질 수 있는 것이 뭔가를 찾아내는 것 또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다 장황하게 얘기했지만 일단 우리가 공동의 어떤 해결 과제, 그다음에 공동 캠페인을 사실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여러 이제 협업 기관들이나 아니면 동 코치님들, 동해 마을에 이제 기반한 사람들 분들하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공동의 그런 캠페인도 필요하고 마을의 그런 핵심 과제들도 필요한데 그것들이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것인가를 한번 다시 점검해 봤으면 좋겠고 그런 네트워크나 파트너십을 형성할 때도 기존에 이제 우리가 알았던 네트워크에서 조금 더 벗어나서 전문가 그룹들과 지속적으로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 센터의 고민이기도 하고 마을자치센터에서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마을 만들기하고 고민이 거의 같지 않나 싶습니다. 주민참여의 한계, 사업 주제의 한계 뭐 이런 걸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수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박종화입니다. 우리 김영 교수님 원래 사회를 되게 잘 보세요. 우리 세수위에서 보니까 사회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하셔갖고 이번에 위원장을 잘 뽑았구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는데 오늘 왔더니 예 우리 또 사회 좌장이신 교수님이 이제 김영 교수님이라고 제가 굉장히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분위기가 좀 딱딱해서 좀 재미있게 얘기를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저희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제가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닉네임을 만들어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저희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인류멸종방지협의회라고 합니다. 예, 인류멸종방지협의회. 예, 우리 아마 지금 과학자들이 뭐 기후변화나 여러 가지 이유로 곧 지구상의 인류가 멸종될 거다 이런 경고를 계속 보내고 있는데 사실 유엔이 이런 인류의 멸종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서 이제 17개 아젠다를 만들어서 지방정부에다가 이렇게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만들어서 유엔의 17개 목표를 이렇게 실천할 수 있게 지방정부와 같이 그래서 오늘 이제 주제가 협업방안인데 이제 우리 영어로 이제 거버넌스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 인류가 멸종하지 않기 위한 생존의 필수 조건이 바로 협업입니다. 거의 거버넌스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거를 실현하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 멸종해요. 진짜입니다. 이거는. 예, 저는 약간 신앙처럼 믿고 있는데 사실 우리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협업기구예요. 조례상으로 만든 협업기구고 우리 지금 도시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는 마을자치센터는 저희가 사실은 첫 번째 마을 저희 지속협업에서 위탁을 받아갖고 우리 박상철 센터장 저희 직원이었어요. 네, 저희 직원 저희 사무국장이었고 저희가 마을 만들기를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현재 한 15년, 14년, 15년 좀 오랫동안 운영을 했는데 지금 마을 만들기가 잘 됐는지 잘 못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성과는 도시재단이 한 것 같고 후유증과 부작용은 우리 지속협이 제대로 못해서 제대로 위탁을 잘 못해갖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협업과 관련돼서 저 개인적으로 제가 한 20년 이상을 이렇게 공동체 운동을 유엔이 준 아젠다를 해결하고 사실 우리 이제 슬로건이 뭐냐면 사고는 글로벌하게 하고 우리 실천은 로컬에서 하자. 그래서 사실 우리 지속협의 핵심 에어리어가 마을입니다. 마을. 또 우리 지역 로컬이고 마을이고 그래갖고 사실 마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이 기초 단위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우리 인류가 호모사피엔스가 멸종한다 이런 심각함을 가지고 이제 저는 사실은 지속협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마을이라는 거와 관련돼서 아까 우리 발제하신 선생님도 그러지만 이 개념적 정의가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고 그다음에 이 마을을 해석하려면 두 가지를 해석해야 돼요. 첫째는 이제 사람, 우리 사람이 무엇인가, 누구인가, 우리 인간의 본질은 무엇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그다음에 또 우리와 관계에 있는 환경은 무엇인가, 뭐 이렇게 사실 이 공간의 문제가 이제 마을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공간 사실 우리가 지금 우리 호모사피엔스 우리 인류가 위기에 빠진 거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잘못 해결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인간과 환경의 관계를, 인간과 공간의 관계를 잘못 운영하고 있어서 우리가 지금 위기에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마을 안에서 우리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재설정하고 올바로 설정하고 또 우리 인간과 환경의 관계를 제대로 잘 설정해서 우리의 환경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관계로 재설정하지 않으면 우리 호모사피엔스 한 80억 인구가 있는데 곧 멸종할 거다. 이런 게 이제 유엔의 판단이고 이거를 로컬에서 해결하라는 게 하나의 우리의 이제 미션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지금 한 20년 동안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뭐지? 사실 우리 본질은 뭐지? 이런 거를 매일 고민을 하고 있고 사실 오늘 지각한 이유도 세류동 가서 권역별 우리 공인행정부 권역별 회의를 하다가 중간에 빠져나오는 바람에 이제 좀 늦었는데 죄송합니다. 어쨌든 간에 물론 사실은 우리 인간이요 한 세 가지 방식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우리 교수님 같이 논리적이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아니 이 본질적인 얘기를 안 하면은 이게 협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사실은 개념적 정의를 잘해야지 우리 인간의 행동이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본질적으로 얘기해서 사실 저희가 그 한 2010년 이후에 마을 만들기 사업들을 주로 해왔는데 이제 우리 행정을 국가라고 따지고 그다음에 이제 시장 이 세 가지 기제가 있어요. 국가, 시장, 그다음에 우리 선생님이 얘기했던 제3섹터가 있는데 국가가 마을에 개입하면서 마을을 많이 파괴했어요. 또 시장도 마을을 많이 파괴하고 해갔고 우리가 마을 만들기 사업을 그동안 해왔는데 사실은 우리가 거기 예산 투여하고 하면서 대대 공동체나 마을 만들기 파괴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놔서 조심해졌는데 사실은 그 잘 설계해야 된다. 사실은 이게 제3섹터가 갖고 있는 자율성과 공동체가 갖고 있는 이 본능들을 잘 운영하려면 행정이 자기 역할을 잘 설정을 하고 과연 예산이 갖고 있는 이게 마약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들어가는 순간 마을이 파괴돼요. 예산을 제대로 쓰면 약이 돼요. 그래서 이게 약이 될지 마약이 되고 이게 독이 될지를 잘 설정하려면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 역할과 그러니까 행정에 대한 전제를 어떤 개념화에 마을에 접근할 것인가를 잘 설정할 것 되고 중간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역할이 무언가를 잘 설정하고 제3섹터 갖고 있는 자율성과 자원성과 자발성을 어떻게 살려나가면서 지원할 것인가. 또 지원이란 개념보다 어떻게 관계할 것인가를 관련해서 고민을 하자면 사실은 현재 마을 만들기가 이렇게 형식적이거나 파행적이거나 또는 파괴적으로 갈 수 있는 소지들이 많아요. 사실은 이 사회적 경제도 국가가 개입하고 국가가 예산을 투여하면서 사회적 경제도 많이 이렇게 평형화된 측면들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면서 이 거버넌스 문제를 잘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원이 아니라 관계를 맺는다. 감사한 말이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 굉장히 가슴이 와닿는데요. 앞서 잠깐 부장님께서 마이크를 요청하셨는데 아니요. 저희 수원문화재단에서는요, 그 지역과 관련돼서 진행되는 사업들이 좀 여러 가지 해당되는 게 각종 공모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전문예술과 생활예술 쪽에 관련된 공모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물론 이것도 수원시 전역을 다 대상으로 한 예술교육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공모 형태로 마찬가지로 하고 있고 문화도시 쪽에서는 도시문화 커뮤니티 사업이라고 아파트 공동체와 생활문화 공동체를 지원해주는 공모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아마 마을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지원 사업일 것 같은데요. 아파트 공동체가 수원이 워낙 아파트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 내에서 어떤 생활 공동체들을 접근하는 그런 방법을 찾은 거고요. 생활문화 공동체는 전통 생활문화 자체가 지역에서 주로 많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성격이기 때문에 지역 마을 개념으로 우리가 좀 문화도시로 접근해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도시문화 커뮤니티가 있고요.
그다음에 리빙넷 개념의 수원은 실험실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문화적인 문화와 관련된 주 대상들을 좀 제안을 하고 있긴 한데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실천해 보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리빙랩 이후 단계로 수원은 학교라고 해서 마찬가지로 교육 역량 강화 차원의 교육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음은 이제 지역 마을과 관련된 사업으로 지역에 있는 작은 문화 공간들이 있습니다. 공공 문화 공간들이 대규모로 있지만 그걸 다 수용이 안 되는 소규모 문화 공간들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동행 공간이라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나 아니면 각종 문화 관련 사업들을 이루어지는 대상자들을 지원해주고 역량 강화시켜주는 이런 사업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공모는 하지만은 조금 더 그 지역을 수원이 대도시이기 때문에 마을로 묶여지지 않은 더 큰 수원 전체하고 마을 중간에 번역이라는 개념을 저희가 좀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번역별 특성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요. 향후에 수원 특례시가 지역 분권이 더 강화가 됐을 경우에 이런 번역별 자치, 번역별 문화 자치를 시작으로 한 행정자치, 번역자치까지의 어떤 비전을 조금 제시하는 차원에서 특성화 사업을 번역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업들이 안타깝게도 좀 많이 홍보가 좀 안 되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참여했을 경우에 좀 많이 접근이 어려웠다라는 거, 저희도 이런 부분을 개선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런 협업과 이런 연계를 강화시키는 것들이 홍보와 참여를 쉽게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비가 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최석환 실장님, 예. 연구원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렇게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갑자기 이제 연구원으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이제 마을 만들기에 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존경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개인보다는 우리를 좀 더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사회적 가치를 좀 더 생각하시는 분들이 마을 만들기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조금 보면 여기 최 씨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기를 다 최 씨, 분위기를 돋구기 위해서 농담을 좀 했는데 어쨌든 그런 분이 여기 다 계신 걸로 제가 좀 생각을 하고요. 이 마을에 대해서 저희 잠깐 한번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존의 마을과 지금 현재 마을의 개념이 점점 더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도 바뀌고 있었지만 특히 수원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80%가 거의 공동주택에 살고 있고, 그렇지만 공동주택에서의 변화는 사실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단독주택에 살고 계신 저층주거단지에 살고 계신 분들이 사실 주 대상자가 아마 마을 만들기 대상자가 되실 거고, 거기서의 새로운 가치 실현이 훨씬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론 공동체 중심의 뭔가도 이루어지겠지만 꼭 공동주택에 공동체도 있어야 되겠지만 아마도 이런 저층주거지의 마을 만들기 이런 것들이 더 새로 뭔가 해야 될 거리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마을의 개념도 단순히 공간적 개념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마을이라고 하면은 이제 내가 이 마을에 살아라고 할 때 저는 사실은 저 수원에 있지만 거의 직장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자는 곳밖에는 사실은 거의 인식을 안 하고 있는데 제 아이나 이제 와이프나 이렇게 있으면은 사실은 교육이나 이런 것 때문에 또는 이제 어르신들은 계속 거기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에 또 마을에 대한 인식이 더 많으실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꼭 그분들만 거기를 마을로 생각하느냐, 이걸 넘어서 또 다른 네트워크나 아니면 관심사에 따라 이 마을을 느끼는 게 또 틀릴 것 같아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런 마을 협업 활성화를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구체적인 답을 못 드려서 죄송하긴 하지만 그런 차원에서 고민도 하나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을 만들기가 잘 되기 위해서는 저는
가치 발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성곽마을도 소개시켜줬지만 또는 행궁동 또는 어디 이런 데들이 사실 결국에는 구심점이 되고 모이게 되고 같이 하게끔 되는 이유는 공통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점점점 그런 것들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공통의 이슈가 나뿐만이 아니라 같이 뭔가 잘해봤으면 좋은 거. 예를 들면 뭐 봉사나 사회공헌 아니면은 제 와이프가 아이 낳고 관심을 무지하게 가지고 있는 지구 살리기 뭐 이런 관심 아니면 문화도시 뭐 아니면 우리 도시의 문제 해결 아이를 위한 도시 뭐 이런 식으로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사실은 하는 것들이 되게 필요한데 그런 관심사를 가지고 뭔가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자리를 계속 많이 만들어줘야 거기서 뭔가 새로운 이슈도 발견되고 뭐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할 수 있는 동력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는 주로 그런 이 마을 만들기 관련된 사례 뭐 아니면 뭐 기본적인 뭐 생각 교육 최근에 리빙랩에 대한 뭐 이런 것들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라고 알려주는 역할을 저희가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탄소중립 그린도시라고 해서 이제 보색동에 저희 제가 제안서에 좀 참여해서 이제 하게 됐는데 거기에 이제 리빙랩 사업들이 있습니다. 거기 리빙랩은 주제가 이제 탄소중립이니까 지금 쓰레기를 적게 배출할 것이냐 아니면은 뭐 에너지를 좀 적게 사용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에 시민들이 동참하면서 거기에 동참하신 분들한테 다시 포인트를 주든 아니면 쓰레기 봉투를 주든 인센티브를 주면서 어쨌든 좀 더 지구를 살리는데 같이 동참하면서 마을도 살리는 그러면서 사실 일부 수입도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페트병 같은 경우에 그거를 이제 요즘에 뭐라고 그러냐면 도시 유전이라고 해서 쓰레기가 이제 유전처럼 오히려 돈이 되는 이런 사업들도 이제 생각하고 있고 한데 그러면서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도 일부 기업이나 아니면 기술들을 활용하면 또는 주민들이 뭔가 좀 기여를 잘하면 뭔가 이익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익이 다시 또 마을을 좀 살리는 데 도움이 되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들이 이제 또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을에 따라, 마을 특성에 따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마을 특성에 따라 잘 고민할 수 있게끔 하고 이제 센터나 이제 저희 연구원이나 이런 데서는 여러 생각들, 그러니까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보여드리면서 주민들이 직접 생각을 깨고 할 수 있게끔 저희는 동기부여하는 역할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실제 이런 사업이 있으면 같이 동참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센터와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계속 모이게끔 하고 그 이슈에 얘기하게끔 하고 필요하면 환경적으로 또는 전문적인 얘기를 지원해 줄 수 있게끔 하면서 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가장 이상적인 모델은 주민과 행정, 전문가 그리고 그 중간에 코디네이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주민분들이 직접 뭔가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은데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건물 짓는 것과 저는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건물을 지을 수도 있죠. 제가 뭐 어느 건축에 뭔가 기술을 짜고 뭐 이러면 지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제가 짓는 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그렇지만 내가 어떻게 지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은 충분히 많이 고민을 했으니까 그럼 주민들은 그런 역할을 좀 하시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전문가가 그 그림을 그려주고 또 그게 실현될 수 있게끔 조금 리딩하거나 아니면 좀 도와주는 역할 그게 이제 코디네이터 역할인데 그게 주민이 직접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행정이 주도할 수도 있고 또는 민간 기업이 주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열어놓고 좀 그 지역에 맞게끔 좋은 모델을 만들어 놓고 또는 그 잘 돌아가고 있는 사례들을 저희가 한번 보면서 예를 들어 삼육구 마을이나 이런 데는 민간이 그 중간에서 여러 가지 리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마을에는 어떻게 협업하는 게 가장 좋은 모델일까 한번 좀 고민해 보고 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요거는 좀 틀린 얘기일 수도 있지만 최근에 그 압구정동이 다시 뜨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 압구정동이 사실 예전에 한참 핫했다가 갑자기 딱 망했어요. 이제 막 스타벅스 들어오고 이러면서 이제 가게를 떠나고 막 이랬는데 다시 뜨게 된 배경은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이제 느낀 거죠. 우리 마을은 이렇게 예전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학습이 된 거죠. 그래서 계속 지속가능하게 우리 마을을 잘 가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느끼고 다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바꿔 나가는 것들이 지금의 이제 또 새롭게 또 활성화되는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꼭 맞아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주민분들도 그렇게 좀 경험을 해보시면서 계속 우리 마을을 내가 계속 살고 싶은 마을로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혼자만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얘기하고 필요하면 센터에 문의하고 이러면서 같이 좀 토론하고 얘기할 수 있는 거리들이 점점 많아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모니터링을 하지 않고 네, 마을 자치과장 남균입니다. 일단 그 마을 자치과가 그 무슨 일을 하는지 저희 그 관에 그 3개 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민자치, 그다음에 주민자치회, 그다음에 그 마을 만들기 협의회, 그다음에 그 사회적 경제, 그러니까 마을 경제를 그 업무를 담당하는 그 3개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3개 팀이 진짜 중요하지 않은 그냥 다 중요한 그런 업무를 하는데요. 요즘에 사실 그 마을 만들기라든지 그 주민자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그 일상 속에서 사실 그 쉽지 않게 지금 현재 좀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세 분도 발제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그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2가지 정도로 그 지역단체의 그 협치에 대한 그런 사항과 그다음에 그 공모사업에 대한 그 공유 문제를 가지고 그 2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그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마을 만들기는 그 제가 알기로는 사실 저도 뭐 마을 자치과장으로 이제 온 지는 사실 이제 한 7개월 정도 됐는데요. 그 주민 스스로 그 자신의 그 마을을 그 살기 좋은 뭐 공동체로 만든다는 그런 뭐 활동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저희도 이제 그 동해에서 그 팀장으로 근무할 때는 사실 그때는 그 마을 만들기를 그 환경 개선으로 처음에 이제 시작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현재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변화가 오면서 그 지역 문제 이제 해결 중심으로 이제 바뀌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이제 복잡한 그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마을에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 주민들 스스로가 하기는 사실 어렵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 이제 행정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공공기관이나 마을 만들기 전문가라든지, 그다음에 대학, 그 자치단체 등과 그 함께 그 해결하지 않으면 그 마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그 수원 마을 만들기랑 그 유사한 그 공모 사업 같은 경우를 각 부서에서 많이 그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건 잠깐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보았는데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농업기술센터 같은 데는 공동체 텃밭 운영 사업 같은 게 있고, 그다음에 문화예술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다문화 정책과 같은 데도 그런 게 사업이 있고, 그래서 한 7, 8개 이제 사업이 이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사실 그 전에는 이런 사업들이 우리 마을자치과의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그런 공모 사업이라든지 재단의 공모 사업하고 서로 이제 사실 공유가 되지 않아가지고 중복적인 그런 측면에서 약간 좀 예산을 낭비하거나 그런 상황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박상철 생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이런 게 서로 재단이나 우리 마을 자치과나 중간 조직들하고 이렇게 연계가 돼가지고 리스트를 작성해서 그거를 서로 공유하면은 그게 좀 뭐라 그럴까 효율성이 있고 그다음에 시너지 효과가 나올 텐데 그런 게 사실 이제 미흡했다고 보고,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각 시의 우리 본청이나 사업소에서 추진하는 공모 유형의 마을 만들기 공모 유형의 그런 사업 같은 거를 이제 리스트를 조사를 실질적으로 많이 잘 해서 그거를 이제 재단하고 좀 공유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2번째는 사실 지금 각 동에 44개 동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2023년도에 주민자치회가 이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사실 저희가 이제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을 해가지고 공모 사업을 해가지고 많이 또 사업비를 내려갔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거기에 이제 사실 이제 마을 만들기 사업하고 유사한 사업이 많이 추진이 되고, 거기에 이제 또 사실 마을 리빙넷 사업도 추진하고, 거기에 이제 또 마을 지원관들이 또 컨설팅도 해주고 해서 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렇게 활발히 전개가 돼 있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그 마을 만들기라는 것이 그 한 그 마을에서 그 지역의 공동체 조직원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마을 만들기 추진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한 뭐 단체가 그 추진한다는 거는 사실 그 뭐라 그럴까 그 적절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사실 그런 그 공모 사업이라든지 그 마을에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는 사실 그 주민자치회라든지 그 마을 만들기 협의회라든지 뭐 통반장이라든지 그 단체가 뭐 많은 데는 뭐 10개 뭐 12개 뭐 그런 식으로 많이 단체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전체적으로 그 한 그 TF팀을 구성을 해서 그 이분들이 그 조직을 그 활성화해서 그 마을 만들기 그 사업을 그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굉장히 좋은 얘기인데 진짜 어렵죠. 저희 과의 교수가 5명이 있었었는데 저희는 밥도 같이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이가 굉장히 좋아요. 같이 일하지 않기 때문에 사이가 좋았습니다. 각각의 길을 잘 갔었는데 진짜 어려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리가 별로 없었는데 이제 플로의 의견 듣기 전에 멀리서 오셨고 굉장히 유명한 최 박사님, 최 씨가 가장 많다고 했는데요. 굉장히 궁금한 점이 뭐냐면 이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부분과 자치와 분권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어떤 의미에서 연계가 될 수가 있을까요? 균형 발전은 다 같이 잘 살자는 거고 자치와 분권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잘 살 수 있는 애한테 잘 살 수 있는 길을 주겠다 부분들이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 수원시도 지금 많은 조직이 있습니다. 마을에 그 조직에서 어디가 지금 중심은 국가에서 좀 주셨어요. 이미 중심을 줬는데 그 중심이 이 마을 만들기 사업의 정말 중심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퀘스천을 가지고 있는 곳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균형 발전과 이 자치 분권이라고 하는 게 저희 수원시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 같은데 귀중한 말씀. 네. 현 교수님 오래간만에 다시 한번 뵙게 돼가지고 일단 그거와 관련돼서는 뭐 원칙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지금 아까 그림에도 있는데 자치분권하고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합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옛날 국가주도의 균형발전이라고 표현을 하고 지금 이제 지역주도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리고 자치분권은 사실 제도입니다. 그에 대한 권한과 권리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자치분권이죠. 그러니까 지방 분권에 대한 권한을 주겠다, 뭐 재정력을 주겠다라고 하는 기반 위에서 균형발전을 산업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뭐 이렇게 막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오늘의 이 포럼의 제목에 보면 지역 중심이라고 하는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주도라고 하는 거 있고, 그러니까 이 지역 주도성을 어떻게 살릴 건가라고 하는 것이 저는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 그래서 재정도 막 뿌리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 하는 건데 거기서 어떻게 지역의 주도성이나 지역의 중심성을 살릴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저는 아까 그래프의 공공성과 자치형의 이 역량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키워낼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하고는 매우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서 저는 아까 그 태조기 말씀드렸었는데 태조기에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잖아요. 행정의 돈에 뭐 지배 안 받아도 되니까. 그런데 이 역량들을 강화시키는 작업들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강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약간 마이크에 시간을 주셨으니까 아까 나왔던 것 중에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들 몇 가지만 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문화 쪽에서 그 협업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저는 이제 이 협업 강화라고 하는 결국 네트워크 강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직 간에 개인을 넘어서 조직된 힘들을 아니면 주민 조직들을 간의 관계들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네트워크라고 하면 결국 협의체일 수도 있고 조금 더 강구한 조직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의결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는 이 협업은 다양한 조직들 간의 관계성과 협의체를 포함한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아까 재원 문제를 말씀을 하셔서 수원시 이해가 어쨌든 뭐 20대 16대 1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한국 사회는 이게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강한 집행부의 성격을 갖고 있어서
약의 강한 집행부 이게 되어 있어서 이제 집행부의 역량에 의해서 그런 지역 문제들은 대부분 어쨌든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자봉센터 쪽에서 얘기하셨던 주민자치의 자원봉사의 공간들은 저는 사실 아까 맨 마지막에 말씀드렸을 때 주민자치가 그 얘기하지만 저는 주민자치 분과의 다양성들 속에 이 자봉이든 여러 가지 의제에 관련된 주민자치의 내에 분과 구조화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지금 주민자치의 조례도 보면 분과가 개방되어 있거든요. 열려 있습니다. 근데 그걸 활용하지 못하고 그냥 4개, 5개, 6개 분과 끝 이걸로 가는데 사실 이 분과들을 상시적으로 주민들에게 열고 그 관계성들과 다양한 조직들과의 관계들을 맺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 다음에 아마 인류멸종 방지협의회에서 얘기하셨던 협업 방안에서 여기서도 어쨌든 연대의 힘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 마을의 파괴라고 하는 부분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동의합니다. 그것이 저는 지금에 있어서의 행정의 의존성들을 우리는 알게 모르게 행정에 의존되는 형태로 발전되어 왔거든요. 근데 지금 태족이라고 하는 약간 좀 여유의 공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잘 활용을 해서 마을을 마을로 다시 만들고 사업하려고 좀 난리치지 않는 사업을 뭔가 안 하면 우리 망할 것 같은 그렇지 않아도 되거든요. 1년에 한두 개 정도의 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 속에서 계획하고 활동하고 평가하고 다시 환류하고 이 과정들을 배우고 익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행정일을 대행하려고 마을 일을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에 자꾸 주민자치도 마찬가지고 행정의 일을 대행해야만 되는 거고 그 사업비를 받지 않으면 조직이 망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좀 의식의 전환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 최석환 박사님 얘기하셨던 중간에 주민과 행정의 중간에 중요한 것이 코디네이터 말씀이 저는 이 코디네이터는 결국은 중간 지원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중간 지원 조직이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좀 사정이 좋은 수원 도시대장 같은 경우가 좀 사정이 안 좋은 다른 다른 동네의 뭐 중간 지원 조직들을 함께 뭔가 이런 포럼을 공동 주최하면 돈 다 내고 뭐 이러면서 연대의 힘들이나 연대의 정신들을 좀 발휘해서 좀 못 살 때 못 사는 사람들 이렇게 좀 그 시기를 같이 나가는 것이 저는 연대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네트워크형 중간 지원 조직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제 슬라이드에 보면 39페이지 쪽에 보면 그 오른쪽 위에 이게 있습니다. 지역 공동체 기반의 사회연대 경제 생태계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다양한 조직들의 연대를 사회 경제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림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림들이 다양하게 얽히고 설키는 것이 결국 연대의 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또 남기민 과장님 얘기하신 것에 대한 그림은 어쨌든 그림이 보다 보니까 또 다 있네요. 제가 32페이지 아래 그림에 보면 사실 이건 설명을 제가 아까 혁신 플랫폼이라고 설명을 많이 못 드리고 끝났는데 이 시공구 지방시대 혁신 플랫폼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아래 보면 행정 주민조직, 중간조직, 주민조직, 전문그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는 뭔가 공모 방식을 하면 항상 행정이 뭔가 공모를 준비하고 거기서 내리는 방식인데 저는 애당초 이 공모 방식 자체가 이러한 다양한 이해 당사자 구호고 거기서 논의되어야만 그러니까 문화재단부터 다 그런 과정들이 그 저는 그 여기 혁신 플랫폼이라고 되어 있지만 뭐 통합 플랫폼이라고 적어줬고 그런 것도 만들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각 조직들에 대한 이것들 어떻게 만들 것이냐 대표성을 가지고 뭐 이런 거라서 그런 고민들이 어떻게 보면 정부 차원에서 하기 어렵거든요. 이럴 때 수원 같은 도시에서 이런 것들을 한번 시범적으로 진행하면서 혁신의 모델을 만들어내면 그것을 가지고 예전에 박원순 시장이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일들을 했듯이 또 새로운 뭐 마을자치든 뭐 이거에 2기, 3기 다시 열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길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분야가 그 태족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이 공백을 저는 부천에서 마을 공동체 담당을 하고 있는 고영희 주무관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 태조기의 공백기를 좀 잘 이용을 해서 교육을 주민들에게 그 역량 강화 교육을 하고 또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좀 중요성을 좀 이렇게 강조를 해서 그분들을 양성하는 데 좀 집중을 하는 게 지금 좋은 우리의 자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말미에는 또 이제 다시 한번 이런 또 이제 마을 공동체가 다시 돌아올 것과 같은 그런 말씀을 또 이렇게 기대를 주셨는데 제가 이제 실무자로서 궁금한 거는 이제 생각하시는 그 시기가 좀 어느 정도 그 예상을 하시는지 또 하나는 이제 코디네이터 역할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코디네이터 역할이 구체적으로 좀 어떤 역할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고 80만 정도의 도시에서는 몇 명 정도 양성을 해야 되고 네 그분들이 역량이 어느 정도 수준을 이렇게 양성을 해 놓으면 좀 그 기간 안에 이분들이 이렇게 다시 마을을 활성화시키는데 이렇게 도움이 될지 뭐 이런 구체적인 네, 그런 걸 좀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아까 정지혜 박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해설사가 이제 2016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요람의 역할과 같이 많은 그 활동가들을 양성하는 그런 사업으로 교육 사업으로 그렇게 유지가 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유지되는 비결이 저는 되게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뭔가 양성을 하면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유지가 되기가 어려운데 그 비결이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 이제 지속적으로 그 해설사를 원하는 분들이 온다면 도대체 그 해설사 중에 몇 명이 그 계속 활동을 하고 있으면 그 해설사들에게는 어떠한 동기가 있어서 유지가 되고 있는 건지 계속적으로 왜 양성이 되고 있는 건지 그 노하우가 좀 궁금합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뭐 강요하는 건 아니고요. 편하게 부탁드립니다. 부천의 주무관님 돈 받으셨나요? 이 말씀에 실망하시고 버려요. 아니 농담이고요. 그래서 또 있으신가요? 혹시 활동가분이라든가 네. 오늘은 그 말씀들을 안 하시긴 했는데 사실 수원이 10년 마을 만들기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되게 자랑스럽고 많은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데 네 저는 마을사회대 협동조합 이경남 이사입니다. 네. 그런데 그 10년 전에 함께 활동하시던 그 마을 활동가들이나 뭐 8년 전에 활동하시던 마을 활동가들이 되게 열심히 하셨고 수원시가 이만큼 마을 만들기 이끌어내는데 역할을 하셨던 분이 지금 사실 같이 하고 옆에 돌아보면 거의 몇 명 없거든요. 그래서 마을 공모 사업만 하는 사람은 마을 활동가인가. 그분들이 지속 가능하지 않았던 이유가 그 공모 사업에 새로운 그 말 만들기 하는 사람들 발굴했던 데 너무 힘을 쏟은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마을 활동가들이 오랫동안 자생할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그 협업 이전에 돼야지 협업도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 것들은 방안은 이분들이 지속 가능한 활동을 마을 활동가로서 긍지와 이 로컬 크리에이터로 발전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저는 이 매양동에서 이제 마을 만들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다른 지역에 살면서 이 마을 만들기를 이제 뭐 또 오랫동안 배운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 이제 수원에 온 지는 올해는 안 됐습니다만은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지금 현재 마을 만들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그 포럼에 보면은 마을이란 말이 가장 많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죠. 그런데 마을이라는 범위가 우선 어디냐. 저는 이제 그게 굉장히 좀
저기 좀 명확치 않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동 단위로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고 또 시에서 계신 분은 뭐 수원시 전체를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건데 저는 이제 그런 개념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 나름대로 마을이라는 이 범위랄까 개념을 이제 정립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이 행궁동에서 살고 있지만은 행궁동 내에서도 마을은 여러 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에서나 이제 재단에서 하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이 공모 사업이나 그런 걸 보면은 이 동 단위의 어떤 사업이 되고 있는데 저는 좀 거의 바뀌었으면 하고 소 단위의 마을이라는 개념으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 제가 이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마을 만들기에 뭐 주도 세력이랄까 핵심 세력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그 사람들이 짊어지고 있는 뭐랄까 부담 중에 하나는 그게 대부분이 자원봉사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원봉사가 얼만큼 오래 갈 수 있느냐, 얼만큼 지속 가능하겠느냐. 자꾸 이 말 만들기가 중간에 저기 중단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제 그런 것을 한번 자원봉사센터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야기를 드리고 뭐 다른 또 질문이 몇 가지 있습니다만은 제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네, 질의가 세 분이 질의하셨습니다. 고영희 전문가, 부천에서 오신 고영희 전문가님께서는 정확하게 지적해 주셔서 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정현 민사님께서 공모 사업을 하는데 이제 이 부분 활동가의 구직화 이 부분에서 어려운 이 부분들 아무래도 박상자 센터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마을의 범위 그리고 아마 마을 사업의 범위 두 가지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마을 만들기 사업에 봉사하시는 분들의 사실 피곤함이라고 할까 피로 누적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것들이 실제로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보상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박상재 센터장님이 한꺼번에 답변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럼 먼저 최 박사님. 아름답게 잘 보냈어요. 네. 네. 뭐 퇴적이란 말은 뭐 제가 쓴 거는 사실 아닙니다. 네. 유창복 전 센터장 그분이 한 1년 전쯤에 페이스북에 긴 글들을 쓰면서 이제 퇴적이라는 용어를 쓰고 많이 공감을 해서 저도 이제 그런 단어를 좀 쓴 거고요. 사실은 뭐 아까 이제 밀물이냐 썰물이냐 이게 물어봤는데 썰물이 내려가고 나면 언젠가 밀물 들어오잖아요. 밀물도 또 다시 썰물이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나선형도 마찬가지로 수륙들이 타면 결국은 어느 순간에는 또 새싹들이 절대 생명이 아니랄 것 같아도 어차피 나잖아요. 한국 사회도 어찌되었든 저는 그 과정에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믿음 자기 도취한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것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강하나 이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고요. 코디네이터 문제는 얼마나 몇 명을 많이 해야 하느냐 뭐 이 문제는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대답할 수 없다는 거 다 아시면서 질문하신 거예요. 다만 이런 과정에 교육하고 학습하고 경험을 통해서 그걸 해나가고 그것을 준비하는 자세를 가지고 좀 지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박상현 센터장님이 대답했는데 하나만 잠깐 이 마을과 관련된 이야기여서 마을의 범위는 다 다르죠. 인위적으로 잡을 수 없는 겁니다. 근데 한국 사회는 어쨌든 행정체제를 그렇게 구성하다 보니까 읍면동까지 쭉 해서 그거 하다 보니까 거기에 되게 강하게 그렇게 자꾸 자리매김되어지는데 사실은 마을 사람들이 아는 것이죠. 자신들이. 이제 그래서 어쨌든 인위적으로 잡을 수 없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고 어떤 혹자들은 내가 이렇게 쭉 보고서 돌아다니면서 얼굴 익힐 정도, 뭐 1000명에서 2000명,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마을 만들기 자원봉사화 되고 나니까 사실 이게 되게 힘든 일이거든요. 되게 어려운 일이라서
사실 대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적인 일을 하는데 공적인 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놈들이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사실 그걸 못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국은 워낙 예전부터 국가 중심으로 내려와서 지금 자꾸 내리자고 이 문제가 엄청나게 커지니까 지난 문재인 정부의 진보 정부에서 자치분권 얘기하지만 지금의 보수 정부도 지방자치분권 똑같이 얘기하거든요. 이제는 지역 문제나 지역 단위로 이 권한이 넘어가서 해결의 기제를 찾지 않으면 안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인식이 좀 됐다라고 이번 정부 들면서 더더욱.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지금 기초자치단체가 시군구로 내려와 있는 이것이 저는 읍면동 단위까지 더 내려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스위스 뭐 독일처럼. 그래서 지역의 문제는 지역에서 풀고 거기에는 행정 공무원 다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건 다 받잖아요. 그래서 그 단위를 어느 단위까지 더 내릴 것이냐,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런 시기를 준비하는 거일 수 있다.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30년 후가 될지 모르지만 저는 어떤 부천의 그 질문처럼 저는 그거를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마을자치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게 계속 여전히 반복되는 문제이기도 하고 그만큼 풀기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다만 근데 저희가 모르고 공감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활동가, 마을 활동가의 지속 가능한 힘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뭐 그 보수나 이런 걸로 드릴 수 없는 건 다 잘 아시면서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경기도 차원에서는 계속 이 활동가에 대한 처우 개선, 인정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저희도 같이 이제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활동에 대해서 좀 더 공신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이 경력 관리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하고 있고 아마 조금 더 시간이 흐르면 이 경력이 뭐 나중에는 어떤 처우나 보수나 이런 거로도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를 하고요. 오랫동안 활동하신 분들이 물론 좀 쉴 수는 있으나 완전히 사라지지 않게 하는 힘은 결국은 마을살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저희도 여러 가지 네트워크 사업, 연대 사업들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활동을 하고 있지만 결국 옆에 있는 동료 그리고 먼저 움직였던 선배들의 그 뭉쳐져 있는 흐름들, 그 모임들을 보면서 영향을 저는 받는다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마을살이가 좋은 파트너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계속 이런 좋은 관계 속에서 이런 네트워크 활동들, 새로운 마을 활동가, 기존 활동가들 계속 만날 수 있는 자리들을 만들면서 연대의 힘을 길러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문은 안 해주셨는데 아쉬워서 한 말씀 더 이제 드리면요. 마지막에 이제 최인수 박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지역의 문제를 지역에서 해결하기 위해선 결국 저는 오늘의 이 포럼을 한마디로 굳이 제가 정리하면 깔때기를 하나 잘 준비하자. 그 준비 이제 우리가 하겠다. 그리고 이 깔때기를 각각의 마을에 계속 갖다 놓을 테니 주인분들은 여기를 좀 잘 쳐다봐 주시고 이 깔때기 수는 여러 기관에서 여러 고민들, 여러 사업들, 지원 체계들 이런 것들이 잘 최대한 정리를 뭐 해서 이것들을 보실 수 있게 할 테니 이것들을 가지고 마을에서 또 다양한 활동들을 자율적으로 혹은 편안하게 아니면 하고 싶은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오늘 많은 기관에서 그래도 홍보들을 많이 해주셔서 이게 여기 계신 분들만 알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마을 분들도 계속 알아서 이 마을의 문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나 수단으로 활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준선님 답변은 제가 안 드려봤고. 네. 아까 그 마을 활동가의 구성 연합으로서의 마을 헬스가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느냐 뭐 이걸 물어보셨는데 사실은 이제 처음에 유지한 비결은 미친 여자가 있어서 그랬고요. 어디나 어느 현장이나 이제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다 보면은 우리 지역에는 그런 미친 사람이 없는데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듣게 돼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여러 가지 열정과 애정을 갖고 그런 일들을 유지해 왔지만 이게 저라고 계속 그 에너지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서로의 필요를 좀 만나게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처음에 해설사를 모집할 때 지역 주민과 지역 대학생들이 참여하게끔 이제 공고를 내서 이제 운영을 제가 직접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학교에서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서 학교 대학에서 성균관 대학교에서 이제 연락이 와서 했던 거는 그 서로한테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대학은 지역이랑 뭔가 협업을 해야 되는데
어떤 주민을 만나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를 같이 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태였고 지역 주민분들은 우리 옆에 성대가 있다는데요. 뭐 하나 도움되는 건 없어. 맨날 기숙사만 져갖고 우리 원룸 운영하는 거 방해, 뭐해, 뭐 마을버스, 그러니까 통학버스 때문에 마을버스 안 돼, 뭐 가게 장사 안 돼. 서로 갈등 관계 있었는데 그래 너는 한번 얘기도 해보고 같이 뭐도 해보자. 이런 이제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게 만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학생들은 졸업을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항상 떠나는데 학교랑의 관계는 깨지지 않거든요. 그러면 계속 새로운 학생들이 들어올 수 있고 계속 같이 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제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좀 확장해서 얘기를 하자면 협업이라는 건 결국에는 이 사람과 같이 했을 때 내가 취득할 수 없는 자원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얻을 수 있고 할 수 있게 되면 협업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라서 제가 이경남 선생님 질문에도 같이 답변을 하자고 하면 1세대, 2세대 우리 열심히 했던 마을활동가들이 이 수원 지역 안에서 우리가 어떤 협업의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좀 직접 먼저 찾아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석환 박사님은 제가 하고 난 후에 말씀해 주시면 저 최석환 연구원님께 말씀드릴 거였거든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을자치지원센터 박유진 차장이라고 합니다. 제가 사실은 마이크를 웬만해서 안 잡는데 저희가 이 포럼을 열게 된 거는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하잖아요. 딱 저희가 그렇습니다. 좀 같이 고민할 파트너들이 필요한데 사실은 그 파트너가 부재한 상황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 더 생각하는 것들을 같이 한번 고민하고 좀 이러고 싶어서 이 자리를 열었는데 저는 지금 뭐 토론자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좀 뭐라 그럴까 너무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쟤는 왜 이렇게 너무 실무적으로 말하지? 이해해 주셔야 돼요. 저는 수원시에서 녹을 먹고 사는 사람이고 또 저의 파트너들은 주민이에요. 그래서 저는 수원시 입장도 생각해야 되고 주민들의 입장도 생각해야 되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뒤에 분들 보시면 저희 같이 활동하시는 주민분들 계세요. 근데 이분들은 본인들 다 역량 갖추셨어요. 저희가 다 역량을 갖추셨는데 지금은 저희가 하필이면 지금쯤 수원시에서 예산이 많이 삭감됐고 줄어드는 상황이고 현실이 지금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마을 만들기 자체가 퇴족이라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저희 마을자치지원센터는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이거를 벗어날까 좀 더 슬기롭게 벗어나갈까 할 때 그게 바로 지역의 협업이지 않을까. 지역 간의 협업, 저희도 수원시에 협업기관들이 많잖아요. 그 기관과의 협업기관을 할 때 조금 더 같은 사업들을 좀 공유하고 그 사업들을 우리 역량 있는 주민들에게 많이 준다면 조금 더 아까 정재 박사님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자원은 한정적이다. 저는 이 자원이 바로 인적 자원이 될 수 있거든요. 저희 수원시도 125만 사방이 안 되지만 활동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파이가 작아요. 근데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서로 나눠 먹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현실을. 그래서 저희가 조금은 이 협업기관들이 서로 네트워크 관계라던가 이런 사업들을 같이 한번 놓고 사업의 중복들을 좀 방지를 한다던가 사업의 중복이라 함은 사업을 줄이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이 파이를 주민들한테 갈 수 있는 파이, 역량 있는 사업들을 갈 수 있는 주민들에게 파이를 더욱더 크게 키워줘서 좋은 사업들을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단계별로 사업들을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저희 문화도시 사업 같은 경우 훌륭한 사업이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 공동체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동체들 중에 능력 있는 공동체들을 문화도시나 뭐 이런 곳의 사업들에게 저희가 소개시켜 줄 수 있는 뭔가의 단계별 지원들이 저희들 협업기관 내에서 이런 것들이 갖춰진다면 조금 더 주민들이 사업들을 좀 더 많은 것들을 진행할 수 있고 또 수원시 자체에서도 사업 중복이 아니고 또 그리고 시민들이 같이 중복되는 일도 별로 없을 것이며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수원시가 발전하는 하나의 계기라고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요. 이거를 저희가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시정연구원이 같이 고민을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의 저희 파트너가 되주셔서
생각을 해줬으면 하세요. 네. 깊은 반성을 느끼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도시를 전공하다 보니까 스마트 도시도 이제 도시, 탄소 중립 도시도 도시, 마을 만들기도 사실 도시 이러다 보니까 제 몸이 한정적이기가 사실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마을 만들기 도시 생도 많이 했다가 지금은 스마트 도시나 이제 탄소 중립 도시를 하고 있지만 또 결국에는 또 리빙랩이라든지 마을 만들기 또 이렇게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탄소 중립 도시에 사실 리빙랩 사업이 일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 주민뿐만이 아니라 이런 역량 있는 마을 활동가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사업들이 일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기회들도 좀 많아질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좀 더 관심 갖고 협업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사실은 얘기 안 할까 하다가 그래도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을 것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활동가라는 말이 정말 맞는 말인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주민 주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하는데 물론 그 과정에 활동가의 역할도 좀 필요하겠지만 특히 이제 저는 두 가지 사례를 굉장히 의미 있게 보고 있는데 하나는 많이 아시겠지만 성남시 논골 사례고요. 거기는 사실은 그 이상의 가치를 주민이 사실은 그냥 주민이라 보기 되게 어려운 전문가 영역이긴 하죠. 그렇지만 거기서 모여서 얘기하고 기획했던 것들이 실제 문화도시라든지 여러 가지 공모 사업도 받아서 하게 되고 또 주민 자산을 만들어 가지고 카페를 장애인 아동 부모들한테 또 임대해줘 가지고 운영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런 사례들도 한번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360마을 같은 경우에는 민간 기업인데 건축사무소 소장입니다. 근데 이 마을 만들기 하는 데는 적자예요. 근데 다른 일로 돈을 벌어서 마을 만들기에서 돈을 사실은 소진하고 있는데 그 갭이 점점 줄어서 이제는 어느 드라마 촬영지로 되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좀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들도 만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지역 예술가들과 협업해서 일부 조금 주민들과 연계해서 일부 소득 사업도 만들어내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한번 사례를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그 소득도 창출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좀 한번 보고 이렇게 그러니까 같이 한번 만들어가는 것들 한번 시도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들은 너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토론 부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수원 마을 포럼이 개최되고자 했던 부분들은 지금 수원시가 넉넉한 도시라고 했는데 수원 진짜 저도 여러분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이게 그 3대가 지나고 나면 좀 허술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산이 굉장히 적고 특히 이제 이 마을 만들기라든가 제가 관여하고 있는 사업들도 예산이 대폭 축소가 되면서 아마도 가장 가지고 있는 과제 중에 하나가 협업 구조를 가지면서 보다 더 그 예전에 탄탄했던 구조를 계속 가져가고 싶은 게 지금 센터의 아마 생각일 것이고 이 포럼을 열었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포럼에서 나왔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을자치지원센터가 가져야 될 가장 큰 부분은 역량 강화라고 하는 부분들이었고 그 부분에서 중간지원 조직의 역할을 이제 수행하는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기획 단계에서부터 시민 참여 주도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공모 사업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공모 사업이라든가 등등의 사업을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이 지금 와 계신 이 분들과 함께 하는 부분들이었고 저도 말씀드렸지만 집합점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저는 아직 학부모를 아직이 아니죠. 아직 학부모긴 한데 학부모를 떠난지 초등학교를 떠난지 너무 오래됐는데 아이 셋을 가지고 다둥이 엄마가 열어봐야 될 앱이 7개라고 합니다.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근데 사실
지금 이 하나로 통합되는 게 필요하거든요. 마을 만들기와 관련된 사업들을 하나로 통합을 해서 이 부분들이 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오늘 조금 이 부분에서 발의가 됐기 때문에 요것들을 좀 정리할 수 있는 뭐 그것들이 꼭 포럼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센터장님께서 이제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오랫동안 일을 해보면서 느끼는 거는 협업은 둘이 친해야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중간 지원 조직 간의 협업이 오히려 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물 타고 내려오다 보니까 아래선 정말 힘든데 이 부분들이 사실은 과장님 행정에서 협업이 돼야 아래도 협업이 돼야 엄마 아빠 사이가 좋아야 집안이 화목하고 아이들도 건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위에서부터 위란 표현도 좀 그래요. 이제 위 아래 뭐 이건 없지만 행정이 조금 이 협업을 주도를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활동가분들 뭐 이 단어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지만 저는 이 마을 만들기는 시민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누가 시민일까요?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좀 가져주셨으면. 그리고 시민은 의사가 있는 사람들이 시민입니다. 그냥 수원시에 그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시민이 아니라 시민은 의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리고 그분들이 만드시는 모임이 저희가 이야기하는 조직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마을 만들기의 가장 큰 부분은 이 조직, 행정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어떻게 이 앞을 건너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센터와 이 행정에 바라는 부분들은 시스템은 잘 열려야 됩니다. 근데 시민 여러분 열릴 때가 있으면 닫힐 때가 있는 거죠. 시스템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잘 이해시키고 그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잘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